오늘은 대형 전기 MPV 현대 스타리아 일렉트릭입니다. 신형 스타리아 전기차는 4월 23일 공식 출시가 되었으며 84kW NCM 3원계 배터리 탑재로 투어러 기준 1회 충전 시에 주행가는 거리는 371km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라인업은 카고, 투어러, 라운지, 리무진 4가지 라인업이 있으며 가격은 상용을 제외한 투어러 기준으로 6,029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여기서 저는 가장 고급 트림인 리무진을 시승해 볼 예정인데요. 국가 보조금은 서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약 297만 원이 나와서 리무진 기준으로 실구매가는 8,400만 원대가 됩니다. 그래서 스타리아 일렉트릭 리무진의 전면부를 보면은 혹시 이 투톤 컬러 보이시나요? 다른 라인업은 사실 투톤을 선택을 할 수가 없는데 리무진 한정으로 투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트와일라이트 호라이즌 투톤으로서 캐스트 아이언 브라운 펄이 들어가 있는 사양입니다. 요 데이라이트를 중심으로 위쪽에는 블랙 컬러가 들어가고 요 아래쪽에는 약간의 브라운 컬러가 들어가면서 고급감을 느낄 수가 있는 컬러라고 합니다. 다만 이 투톤 같은 경우는 옵션가가 무려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스타리아 일렉트릭 리무진 같은 경우는 전용 디자인이 탑재가 됩니다. 사실 스타리아가 더 뉴로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좀 더 간결해진 모습을 가져가게 됐는데요. 그 모습을 베이스로 일렉트릭 전용 디자인과 리무진 전용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범퍼 아래쪽에는 골드 메탈릭 가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다른 라인업과의 차별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타리아 일렉트릭은 전기차기 때문에 프론트 쪽에 충전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동식은 아니고 수동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으며 800V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84kW 4세대 NCM 배터리 탑재로 10%에서 80%까지 350kW급 초급속 충전 시에 약 20분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스타리아 일렉트릭 측면부로 왔습니다. 확실히 투톤 컬러의 외장 컬러가 들어가 있어서 다른 라인업하고 비교했을 때 존재감이 남다릅니다.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재원이 살짝 바뀌었는데요. 전장은 5252mm, 전폭은 1995mm, 전고는 1990mm, 휠베이스는 3275mm로 국산 승용차 중에서는 가장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리무진 사양은 다른 트림과 다르게 별도의 옵션을 넣지 않으면 2열에는 윈도우가 없습니다. 도어 스캐터 쪽에도 리무진 같은 경우는 골드 메탈릭 가니쉬가 한 번 더 잡아주면서 고급감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휠도 리무진 전용 17인치 전용 블랙 휠이 탑재가 됩니다. 타이어 스펙은 전기차 전용 EB 타이어에 215에 65 사이즈가 적용이 됩니다. 스타리아 일렉트릭은 전방부 쪽에 충전구가 있지만 옵션을 통해서 측면부에도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일반 트림 한정이고요. 리무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측면 충전구도 배치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동 방식이고요. 다만 프론트와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있다면 프론트는 이제 급속 충전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측면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속 충전만 가능합니다. 집밥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 측면에서 충전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타리아 일렉트릭 후면부로 왔습니다. 일반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리무진 같은 경우는 블랙 엠블럼이 들어간다는 게 차이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어 와이퍼 같은 경우도 루프 쪽에 탑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버튼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요. 전동 트렁크는 기본부터 탑재가 됩니다. 와, 근데 이게 전체가 열리는 타입이라서 와, 거의 그늘막처럼 이렇게 열립니다.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는 6인승 사양이고요. 최대 9인승까지 고를 수 있습니다. 3열 시트 위치에 따라서 적재 공간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협상을 했을 때의 느낌은 이 정도가 나옵니다. 만약에 짐이 많으신 분들은 3열 시트를 조금 더 안쪽으로 밀게 된다면 적재 공간이 좀 더 여유로워지게 됩니다. 짠! 이번에는 스타리아 일렉트릭 리무진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기본 라인업은 실내 컬러를 4가지 중에 하나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리무진 같은 경우는 앙티브 그린 원톤, 블랙 원톤 이렇게 2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외장 컬러 중에서 투톤 브라운 컬러를 선택하게 되면 실내 컬러는 아쉽게도 그린은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도 블랙 컬러는 고급스러움의 대표적인 컬러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미 애닐링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착자감뿐만이 아니라 일반 천연 가죽 시트와 비교했을 때에도 촉감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자, 이번엔 스타리아 일렉트릭 리무진 운전석입니다. 사실 여기서 리무진만의 특징은 별로 없기는 한데 여기 칼럼식 기어 레버 쪽에 약간의 골드 컬러의 요 레버 보이시나요? 요게 그나마 리무진의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더뉴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좀 더 간결한 모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왼쪽에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들어가 있어서 주행 중에 사용성이 좀 더 편해졌습니다. 계기판은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행 가는 거리 가이드도 함께 표시가 됩니다. 운전석 대시보드 쪽에 약간의 수납 공간과 함께 컵홀더도 여기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또 리무진의 특징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 가니쉬가 원래는 블랙 하이글롯이거든요. 근데 리무진 차량 같은 경우는 무광입니다. 뭔가 유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센터는 기존 더뉴 스타리아하고 동일한 CCNC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는 인포테인먼트가 적용이 됩니다. 아래쪽에는 운전 중에 자주 사용하는 공조 시스템이 물리적인 버튼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차량들은 대부분 이 디지털 화면에 다 넣어놓는 추세인데 확실히 이렇게 물리 버튼이 주행하면서 사용할 때에는 좀 더 편안하더라고요. 중앙부 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플라스틱이 아니고 고무로 마감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딱 놓더라도 이렇게 막 덜렁덜렁 움직이지 않게끔 이런 거는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있습니다. 발 아래쪽에는 100W의 충전 속도를 가지고 있는 C타입의 충전 포트 2개와 함께 시거잭 그리고 수납 공간까지 배치가 됩니다. 자, 스타리아 일렉트릭 리무진 2열에 탑승을 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현재 6인승 차량이라서 2열 쪽에는 이그제티브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타워형 암레스트와 함께 14웨이 전동 시트, 또 이제 마사지 모드가 있는 에어 컨투어 바디 케어, 그리고 스웨이드 목베개와 이렇게 시트 쿠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타워형 암레스트 안쪽에는 이걸 한 번 더 누르면은 또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공간이 막 엄청 크진 않아요. 그리고 바로 위쪽에는 충전 포트도 각 자리마다 하나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컵홀더가 안쪽에 있거든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팝업식으로 컵홀더가 튀어나옵니다. 왜냐면은 스타리아는 도어 포켓에 컵홀더가 있기는 한데 이 2열 승객하고 위치가 좀 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컵홀더를 한 번 더 배치를 해놨습니다. 스타리아 리무진 일렉트릭은 전기차기 때문에 실내외 V2L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C타입 충전 포트 말고도 이거 이렇게 실내에서 그냥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타리아 일렉트릭 리무진은 도어 트림이 조금 특이합니다. 일반 스타리아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재질과 디자인이 살짝 다른데요. 이 안쪽에는 약간의 고급감을 추가하기 위해서 가죽과 함께 시트에 들어가 있었던 단추 요거를 박아놨는데 뭔가 오묘하게 약간 언밸런스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플라스틱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가죽, 다시 또 플라스틱, 이질적인 느낌이 듭니다. 공조 시스템은 노멀 스타리아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루프 쪽에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위쪽에는 파노라믹 스카이 루프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은은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탑재가 됩니다. 특장 업체에 맡긴 것도 아니고 순정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특장 업체에 맡긴 것처럼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스타리아 일렉트릭 리무진은 이 루프 쪽에 버튼을 누르면 세상에 대화면 스마트 TV가 순정으로 탑재가 됩니다. 17.3인치 후석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티빙이라든지 넷플릭스, 유튜브 그냥 스트리밍 서비스를 동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리모컨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 중에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옵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도 이렇게 라이트가 한 번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이건 비행기 같다. 비행기 타면 보통 이렇게 독서등 있잖아요. 그냥 비행기에 탄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3열로 들어오기는 왔습니다. 야, VIP 시트인 2열 있다가 3열 오니까 약간의 빈부격차가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도 고급 세미 애닐린 가죽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하대받는 정도의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옆자리에는 컵홀더와 함께 앰비언트 라이트, 약간의 수납 공간, 그리고 C타입의 충전 포트, 그리고 2열은 옵션을 안 넣었을 때 윈도우가 완전히 안 열리거든요. 근데 3열은 그래도 옵션 없이 살짝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열 수는 있습니다. 지금 열린 거예요, 이거. 그리고 수동식의 선커튼도 들어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사생활 보호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3열 시트는 2열과 비교했을 때 전동 시트도 안 들어가 있고 이거 다 수동이거든요. 이거 수동으로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이 위치도 여기 레버 있잖아요. 이걸로 조절을 하면 돼요. 짠!
저는 스타리아 일렉트릭 중에서도 리무진 차량을 타고 자동차 전용 도로로 입성을 했습니다. 스타리아 일렉트릭은 84kW NCM 4세대 3원계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트림마다 주행거리가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시승하고 있는 리무진 같은 경우는 뒤에 딱 보시다시피 막 고급 의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중량이 무겁습니다. 공차 중량이 거의 2.7톤이거든요. 그래서 투어러라든지 라운지와 비교했을 때 주행거리가 조금 짧습니다. 1회 충전 시에 주행 가는 거리는 364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의 배터리는 69%가 차 있고요. 그랬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339km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포테인먼트 말고도 클러스터로도 또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 가이드가 있어요. 요거는 미니멈과 맥스 그리고 중간 요거를 잡아서 해주는데 평균적으로 동조 시스템을 사용하고 배터리가 69%가 있을 때 주행거리는 338km, 맥스는 375km, 미니멈은 150k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리아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인증받은 주행거리가 300km 중반대이긴 하지만 실제로 100% 완충했을 때의 주행 가는 거리는 400km 후반대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증받은 것보다 거의 100km 이상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리아 일렉트릭을 딱 처음 탔을 때 첫 느낌은 굉장히 시트 포지션이 높다입니다. 실제로도 국산차 중에서 이제 상용을 제외한 승용차 중에서는 가장 덩치가 크고 가장 무겁고 가장 시트 포지션이 높은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트 포지션은 거의 탑차 급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전방에 어떤 차가 느리게 가는지, 어디 차선이 사고가 났는지, 어디 낙하물이 떨어졌는지 이런 거 다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측면 유리도 굉장히 광활하기 때문에 사각지대도 차체가 큰 거 대비 거의 없습니다. 사이드미러도 엄청 커요. 그리고 후방뷰 같은 경우도 스타리아는 쿠페용이 아닌 완전히 그냥 박스카 타입에 가깝다 보니까 후방 시야도 정말 쾌적합니다. 즉 사각지대는 차체 사이즈 대비 거의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스타리아 일렉트릭의 정속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속 80km로 주행하고 있고요. 이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 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럼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한번 내려볼게요. 아우, 스타리아는 창문이 거의 지금 허리까지 내려가거든요. 창문 한번 여니까 아주 머리가 산발이 됐어. 아무튼 스타리아 일렉트릭은 이 측면 유리에도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 소음 유입은 어느 정도 잘 막아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차가 워낙 커서 그런지 속도를 조금만 올려도 혹시 들리세요? 바람을 가르는 소리. 풍절음이 실내 캐빈룸에 꽤 유입이 되는 편에 속합니다. 특히 운전석에 앉았을 때 바로 옆에 사이드미러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이드미러 사이즈가 굉장히 커서 그런지 여기서 A필러 쪽에서 바람 소리가 조금 많이 들어오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도 로드 노이즈는 꽤 잘 막아주는 편이다 라고 느껴지는데요. 스타리아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EV 전용 타이어,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OE 타이어로 장착이 됩니다. 이게 일반 내연기관 전용 타이어와 비교했을 때 로드 노이즈, 즉 이 노면 소음을 조금 막아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되게 조용해요. 여기는 새로 포장된 도로, 아주 조용하죠. 그러다 옛날에 포장된 도로, 이런 곳을 봤을 때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하부 소음을 엄청나게 잘 막아주는 편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기차 전용 타이어 껴져 있지, 그리고 흡차음제 도입되어 있지, 그리고 전기차다 보니까 이 플로어 쪽에 배터리가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노면 소음은 잘 막아주는 편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승차감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스타리아는 내연기관이 3.5 가스차가 있고 1.6 하이브리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내연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무게가 무거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뭔가 좀 이 일렉트릭에 특화된 그런 뭐 흡차음제라든지 기술이 들어간 건지 몰라도 이렇게 안 좋은 노면을 주행했을 때 이 충격을 걸러주는 정도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천지개벽 차이는 아니에요. 스타리아 내연기관, 스타리아 전기차, 다른 차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딱 탔을 때 비교해 놓고 본다면 확실히 뭔가 이
전기차 버전이 조금 더 편안하다라고 느껴집니다. 특히 땜빵이나 크랙 있는 구간 말고 둔턱과 같은 방직턱 구간 있잖아요. 그런 구간을 지나갔을 때에는 일렉트릭이 훨씬 더 컴포트하게 말캉하고 말랑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사실 이렇게 말캉말캉한 하체 감각이 호불호가 강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이런 말캉한 하체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편안하게 이동하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라서. 하지만 좀 이제 고속 주행 안정감을 좋아하고 좀 노면을 어느 정도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살짝 좀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이 좀 많이 높아요. 전류는 46psi로 맞춰져 있고 후륜은 51psi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 차가 지금 새 차거든요. 그리고 시승차는 보통 뭐 이런 세팅값을 임의적으로 제가 변경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공기압이 51은 처음 보는 수치인데? 아무튼 적정 공기압으로 맞추고 주행을 하신다면은 훨씬 더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속감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스타리아 일렉트릭은 이 핸들 왼편에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걸 누르면은 에코, 노멀, 스포츠, 스노우 총 4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전기차 치고는 꽤 많은 주행 모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태까지는 에코 모드로 주행을 했고요. 현재는 스포츠 모드로 주행 모드를 변경해 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속도를 살짝 낮췄다가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아니, 가속 제한 보조!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뭐야, 이거 가속 제한 보조가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급 엑셀링을 했더니 빠바바바박 하면서 가속을 더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스타리아 일렉트릭은 페달 5조작 안전보조와 방금처럼 가속 제한 보조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신경을 꽤 많이 썼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가속 제한 보조 요거를 끄고 다시 한번 밟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풀악셀! 아, 이제 주행이 되는 것 같은데 차가 무거워. 차가 무거워요. 약간 가속되는 느낌이 내연기관 같습니다. 되게 부드럽게 가속을 해줘요. 하지만 일정 속도 이상 구간부터는 무게발로 탄력 주행을 해준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야, 이게 총중량이 거의 3톤이거든요. 거의 탱크야.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속도가 붙으면 좀 약간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스타리아 일렉트릭 리무진 기준으로 내연기관 환산 시에 약 214마력의 35.7 토크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잘 나가는 스펙은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로 밟더라도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보통 비슷한 마력과 토크를 가진 차량들 중에서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비교해서 타보면 확실히 전기차가 조금 더 가속감이 경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스타리아 일렉트릭은 경쾌하긴 경쾌해요. 전기차니까. 근데 다른 전기차들과 비교하면은 덩치가 너무 크고 너무 무거워요. 그러다 보니 스무스하고 천천히 가속을 도와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주행감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뭐랄까 이 전기차 특유의 토크감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약간 실망이 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가속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회생제동 모드를 한번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회생제동 모드는 0, 1, 2, 3 꾹 누르면은 I 페달 모드까지 총 4단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I 페달 모드 같은 경우는 원 페달 드라이빙이거든요. 마침 또 전방에 신호가 걸렸기 때문에 가속 페달만으로 완전 정차를 해볼게요. 이 3톤의 거구를 멈춰줄 것인가. 근데 페달을 떼는 것만으로도 감속 엄청 많이 돼요. 어머나. 이제 멈춰야 되거든요. 페달을 뗐습니다, 지금. 오, 완전 정차 됩니다. 확실히 이게 배터리 용량이 84kW잖아요. 전기차 중에서는 그래도 꽤 많은 용량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죠. 이게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보통 출력도 증가하게 되고 뭐 주행가는 거리도 늘어나게 되지만 그만큼 감속을 시켜주는 회생제동의 강도도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힘도 똑같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 회생제동 모드는 되게 강력해요. 강력합니다. 자, 전방에 좁은 유턴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스타리아 일렉트릭의 조향감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리무진 사양 같은 경우는 가장 비싼 트림이기 때문에 웬만한 옵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뭐 옵션 추가할 항목도 솔직히 몇 개 없고 이렇게 360도 어라운드 뷰, 프론트 뷰, 리어 뷰, 그리고 이 앞바퀴, 뒷바퀴 또 큰 화면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될 것인가? 오, 아유 이게 확실히 차가 크긴 크다. 제가 늘 이 시승을 할 때 가는 코스거든요. 저기가 좀 안전한 좁은 유턴 구간이에요. 왜냐면은 보도블럭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땅하고 수평이거든요. 만약에 올라와 있는 보도블럭이었다? 방금 약간 범퍼 달랑말랑 혹은 살짝 스크래치가 날랑말랑 정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국산차 중에서 가장 큰 승용에 속하기 때문에 전장도 5.2m가 넘고 휠베이스도 무려 5.2m가 넘어요. 엄청나게 크죠. 그러다 보니 이런 조향감을 기민하게 세팅을 하더라도 차 자체가 너무 커요. 그리고 후륜 조향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회전 반경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뭐 예리하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뭐 그럴 때는 한번 후진했다가 가면 되죠.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스타리아 일렉트릭의 선의 능력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입니다. 오, 코너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약간의 롤링이 발생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 무게중심이 불안정하진 않아요.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차량 중에서 불안정하진 않습니다. 어우, 야, 근데 확실히 전고가 너무 높아. 그리고 제가 이 스타리아 일렉트릭은 워낙 컴포트하고 말랑말랑한, 말캉말캉한 하체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러한 세팅이 좀 잘못하게 되면은 방금처럼 좁은 유턴 구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코너 구간을 속도를 올려서 주행했을 때 롤링이 발생이 되고 하중 이동도 발생이 됩니다. 근데 스타리아 일렉트릭도 동일해요. 코너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좀 하중 이동이 코너 바깥쪽으로 많이 쏠립니다. 즉 언더스티어가 많이 발생이 된다. 그리고 보통 휠베이스가 큰 차량들은 코너링을 할 때 좀 민첩하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스타리아 일렉트릭도 민첩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차량 하부 쪽에 배터리가 쌓여 있고 무게중심은 키가 큰 차량 중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급조향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으로 해볼게요. 딱 틀었을 때 뭐랄까 핸들에서 오는 신뢰도가 별로 없어요. 약간 게임 같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같은 것들은 모니터와 내가 핸들 돌리는 게 약간 이질감이 있어서 한 0.2, 3초 정도 느리게 반응해 줄 때가 있거든요. 그거처럼 반응을 해줘요. 근데 의외로 방금처럼 회피 조향을 했을 때 하체는 뭔가 이렇게 막 말캉거린다든지 막 요동을 치진 않습니다. 스타리아 일렉트릭의 용도를 생각해 본다면은 용도에 알맞은 세팅 값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차량 리뷰를 할 때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코스로 동일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스타리아 일렉트릭은 편안하게 타는 이동 수단인 거죠. 자, 이번에는 주행 보조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핸들 좌측에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세팅이 됩니다. 앞차와의 간격 그리고 핸들 보조, 차선 보조까지 들어가 있는데 아쉽게도 차선 변경 보조까지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여기가 살짝 곡선로 구간이거든요. 이런 곳을 주행했을 때 차선 중앙으로 최대한 유지를 해주려고 노력을 해줍니다. 이게 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향 살짝만 삐끗해도 나가거든요. 근데 그러진 않아요. 지금 핸들을 잡으시오 경고 문구가 떴습니다. 그립 감지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스타리아가 더 뉴로 페이스리프트 되기 이전에는 이게 그립 감지 시스템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런 자잘자잘한 옵션들이 항목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성 인식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세팅에 대해서 물어볼까요?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 바꿔줘. 몇 번째 첫 번째. 말씀하신 색상으로 바꿀게요. 오,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를 바꿔줬습니다. 근데 오늘 약간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살짝 버벅거리네요. 그럼 다른 걸 물어보겠습니다. 이 근처에 파스타 맛집 추천해줘. 몇 번째 장소를 선택할까요?
오, 제가 파스타 맛집이라고 찝어서 얘기해 줬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양식을 파는 맛집을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길잡기는 되게 스마트하네요. 그러면 조금 어려운 복합적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리아 일렉트릭의 장점. 스타리아 일렉트릭의 장점은 우수한 전기 주행 성능과 넓은 실내 공간입니다. 또한 최신 안전 및 편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가족 단위의 이동에 적합합니다. 친환경적인 전기차로서 운영 비용이 낮고 충전 인프라가 확장되고 있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마워. 천만에요. 도움이 되어서 기쁘네요. 저는 고객님을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어머나, 이게 생성형 AI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을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바로 전에 탔었던 차량이 스타리아의 대항마라고 볼 수 있는 카니발 하이루프 차량이었습니다. 카니발에 들어가 있는 AI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입력값에 따른 출력이 되는 거라서 이게 지능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뭘 물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계속 이러니까 사람이 살짝 화가 날락말락 하더라고요. 근데 스타리아 일렉트릭에 들어가 있는 음성인식 기능은 생성형 AI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질문도 잘 답변을 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비 정보입니다. 신형 스타리아 일렉트릭 리무진 기준으로 복합 전비는 리터당 3.9km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현재 한 80km 정도 주행을 한 상태이고요. 막히는 도로는 2, 고속주행은 8대2 정도 주행을 했을 때 트릭 컴퓨터상 전비는 현재 4.6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크고 무거운 전기차인데 전비가 4km 중반이면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배터리는 지금 현재 62%가 차 있고요. 공조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304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효율성은 진짜 좋다. 인정! 짠! 이번에는 스타리아 일렉트릭 리무진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연속된 방직턱과 안 좋은 노면을 지속적으로 가면서 2열 승차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방직턱 구간입니다. 첫 번째 방지턱. 되게 편하네요. 한 번 더. 어머, 세상에나. 노멀 버전의 스타리아 일렉트릭도 이런 승차감일지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리무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의존용에 적합한 하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리무진 같은 경우는 휠 인치수가 되게 작거든요. 17인치. 덩치와 비교하면 굉장히 작은 휠이 껴져 있습니다. 이게 다 승차감을 고려해서 들어가 있는 휠인 것 같은데요. 와, 방금 또 이렇게 매눌 구간, 이런 구간을 지나갔을 때 충격이 아주 소프트하게 서스펜션에서 감쇄를 해주고 흡수를 해준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여기는 또 다시 방직턱 구간. 야, 둔턱 구간에서는 진짜 편안합니다. 하체 자체가 컴포트하고 소프트함을 지향하고 있는데 그게 또 이제 타이어에서도 많이 흡수를 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일렉트릭 기준으로 EV 전용,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로드 노이즈도 걸러줄 수 있지만 승차감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장점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제가 타고 있는 좌석은 가장 상석인 자리입니다. 시트가 딱 봐도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러다 보니 시트에서도 흡수해주는 파이가 커서 진짜 편하네요. 솔직히 말해서 내리기 싫을 정도로. 만약에 스타리아 일렉트릭 리무진을 타고 서울에서 부산 이런 장거리를 간다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이동 시간 자체가 스트레스나 힘듦이 아닌 그냥 힐링하는 시간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여기서 멀티 테이블을 꺼내면은 식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그냥 장거리 비행을 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타리아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1열의 승차감도 굉장히 나긋나긋하고 편안했지만 2열은 더 편합니다. 결과적으로 2열이 상속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진짜 내리기 싫을 정도입니다. 이런 차를 타고 여행을 다닌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상석을 지나서 스타리아 일렉트릭 리무진 3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시트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납니다. 2열은 VIP 시트라서 되게 안락하고 되게 편안했거든요. 레그 서포트도 있어서 나를 무중력으로 갖다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3열은 일반적인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뭐 자동차에 탔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레그룸이라든지 헤드룸은 넓은 편에 속합니다. 현재는 간헐적으로 크랙이 있는 구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타리아는 3열도 생각보다 편안하고 컴포트합니다. 하체가. 대신 방금 제가 탔었던 가장 상석인 2열과 비교를 한다면 자잘자잘한 노면의 요철들의 잔진동이 조금 남는 타입에 속합니다. 지금 제 휠하우스가 발 앞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뒷바퀴가 3열 시트 조금 앞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 좋은 노면을 지나갔을 때 약간의 잔진동들이 많이 남습니다. 지금은 방직턱 구간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있네요. 보통의 차량들은 휠베이스 가운데짜리 좌석이 가장 편안합니다. 그래서 2열 같은 경우는 앞바퀴와 뒷바퀴 가장 중앙에 시트였기 때문에 방직턱을 넘었을 때 가장 최적의 승차감을 구현을 해줬는데요. 3열,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트렁크 쪽에 좀 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둔턱과 같은 방직턱 구간에서는 충격이 꽤나 크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오호. 그래도 내연기관 스타리아와 비교한다면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공차 중량이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리어가 한번 둥 하고 나서 뭔가 경박스럽게 다당다당 그렇게 잔진동이 울려 퍼지는 타입이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이게 무게발로 조금 눌러주는 정도인 거지 전반적인 승차감이 솔직히 말하면은 네, 살짝 다이내믹합니다. 이게 일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그래도 용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는 수준이었는데요. 지금처럼 연속된 방직턱 구간과 아주 안 좋은 노면을 지속적으로, 오프로드를 지속적으로 가게 된다면 3열은 솔직히 말하면 2열하고 승차감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또 일반적인 리무진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탈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3열도 사람이 탔을 때 탈만한 정도의 자리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스타리아 일렉트릭 리무진을 시승해 보았습니다. 스타리아의 에어백은 총 7개가 탑재가 됩니다. 충돌 테스트는 KN캡에서 89.2점으로 1등급, 유로엔캡에서는 별 5개를 획득했습니다. 신형이기 때문에 아직 리콜과 무상 수리는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프런트에도 작긴 하지만 약간의 프렁크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V2에 정도로 보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떻냐? 기존의 3.5 LPG, 1.6 하이브리드, 단조로운 파워트레인의 부재를 잘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고, 투어러, 라운지, 리무진까지 라인업이 다양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다만 리무진 사양 같은 경우는 가격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의전용으로 사용하기엔 좋지만 일반 소비자가 구매하기에는 많이 망설여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